수능 완성 1강 화법과 작문 영역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부터 37번 문제 세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익숙하죠? 자, 지문의 흐름에 맞춰서 선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문과 선지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35번에 3번 먼저 볼게요. 청중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면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 일주일에 이러한 소비를 몇 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은 했는데요.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려면 뭐 예를 들어 제 말 이해되시죠? 라든가 아시겠죠?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청중의 반응을 듣고 거의 매일 이런 경험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자, 35번에 1번 볼게요. 방금 전에 뭐 했습니까? 청중과 공유된 경험을 환기했죠? 자, 우리 35번에 3번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에 1번 기왕 봤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이러한 소비 형태는 오늘의 자유발표 주제에서는 우리의 소비 형태가 라고 해서 이 발표의 주요 화제인 소비 형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번은 뭐 1번이겠구나. 여기서 짐작되시죠? 자, 그 다음 자, 35번에 2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발표의 처음 부분인데, 자, 발표의 주요 화제를 방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화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하진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35번에 2번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6번 문제 선택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36번에 1번. 기억은 가장 왼쪽의 오프라인 소비부터 가장 오른쪽의 구독 기반의 소비까지 등장 시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왼쪽인 오프라인, 컴퓨터 모바일 이용한 온라인, 가장 오른쪽 구독자 기반 소비처럼 일정한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번에 2번. 기억은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 온라인, 구독 기반 소비의 순서로까진 좋아요. 그런데 함정이 있네요. 대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데 대체란 건 우리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구독 기반의 소비를 한다고 해서 매장에 가서 옷을 사거나 또는 온라인 쇼핑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보다는 자, 여기 쌤이 미리 써놨는데요. 변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적절한 건데 어떻게 보면 출제자의 함정이죠. 자, 36번은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에 4번 볼까요? 자, 기억에서 오프라인 소비와, 자, 일단 니은은 무시하고, 현재보다 과거의 소비 형태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 여기 있네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소비가 일반적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문 정보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결국 기억은 뭔가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형태죠.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구독 소비냐라는 형태니까 형태란 건 말 그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자, 36번의 5번, 요 첫 번째 문장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밑으로 가서 이번에는 니은 자료 갖고 남은 선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걸러진 선지 빼고 36번에 5번 니은은 소비자가 고려하는 기준이라는 내적 요소다. 자, 말 그대로예요. 기준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번에 5번은 기억과 니은 연결했을 때 적절한 선택지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자, 36번에 4번 니은은 가성비는 모두 현재보다 과거의 소비 형태와 관련된 거다. 자, 여기 있네요. 과거에는 가성비를 고려한 소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번에 3번 니은에서 왼쪽의 가성비를 고려한 소비, 오른쪽의 가치 소비는 서로 대비된다. 자, 여기 왼쪽, 오른쪽, 과거, 오늘날. 자, 서로 잘 대비되고 있죠?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답은 찾았고요. 남은 선지들 지문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봤을 때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는가. 여기 보면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 소비가 구매 행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죠? 의의를 제시했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리고 지문 끝까지 읽어봤을 때 전문가의 견해가 직접 인용된 장면 없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5번에 4번, 5번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37번 풀어야죠. 자, 발표를 들은 학생 3명의 반응 문제 풀기. 자, 37번에 1번. 학생 이름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 이 부분이죠. 나 이 발표 들어서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어. 라는 데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3번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학생 1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학생 2는 무시하고 1만 봤을 때 발표에서 다룬 내용 중 충분하게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판단한다. 자, 여기 이 내용이 없어 아쉬웠어 라는 요 주황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에 4번 역시 학생 1을 가리키니까 학생 1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상기, 떠올리고 있다. 자, 이 부분이죠. 내가 아는 거에는 구독 기반 소비 말고 공유 기반 소비란 것도 있는데 라고 해서 37번에 4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 2로 해볼게요. 자, 37번에 5번 학생 2와 라고 돼 있죠. 자,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다. 자, 여기 있네요. 소비란 게 물건을 사는 거라고만 난 예전에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면 생각이 수정된 거죠. 자, 맞고요. 다음 37번에 2번 학생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얻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 있죠? 내가 인터넷을 통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7번에 3번 학생 1과 2는 모두 발표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자, 학생 2는 요 부분이죠. 이러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라는 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학생 3이요. 자, 37번에 4번 보면 자,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들었어 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렇죠. 자, 그럼 37번의 답이 5번이죠. 학생 3이 발표 내용을 바탕 기존에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 장면이 있느냐? 없어요. 없으면 틀린 거죠.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풀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8번 문제는 유준이라는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준이가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선지 찾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대화의 목적과 이전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이번에 의논해야 할 내용을 밝히며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주목한 건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에 유준이의 말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여기 쌤이 미리 써놨듯이, 자, 건의하는 글쓰기 얘기해보자라는 게 목적.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요런 거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라는 게 이전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오늘은 요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의논 내용. 자, 모든 조건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와 B로 묶여있는 3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에서 민정이가, 자, 일단 B는 무시합시다. B는 빼놓고, 대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요청했다. 자, 여기 쌤이 미리 써놨습니다. 자, 교장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좋은 것 같아. 뭐뭐인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건 어때? 라는 게 요청이니까 자, 39번에 1번 쉽게 잘 찾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2번 볼까요? 자, B에서 민정이는 A의 서한과 달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말은 서한에겐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대화 주제에 관련한 자신의 경험, 조별 과제 주제 제안. 자, 서한이 볼까요? 자, 요즘 나를 포함해 친구들이 평소에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해라는 건 경험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밀착한 주제가 좋을 것 같아라는 건 제안이죠. 자, 그러면 지금 경험도 얘기했고 제안도 얘기했으니까 서한과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39번에 2번은 여기서 지워도 좋습니다. 자, 39번에 3번 민정이가 예상 독자를 고려했다라는 거 여기 있네요. 예상 독자인 교장선생님께서 맞고요. 자, 4번 A에서 서한이는 조별 과제의 성격을 근거로 민정이의 의견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자, 바로 이 주황색 형광펜 부분. 좀 전에 민정이가 인공지능의 도구 특징을 비교하는 글을 써보자 했는데 그 주제는 건의하는 글 쓰기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했죠. 자, 그 다음 5번 A에서 민정과 자, 일단 B는 빼고 생각합시다. 예상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의 상황을 제시하며 까진 괜찮은데요. 직전 발화자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는 좀 전에 4번에서도 봤지만 적절하지 않죠? 자, 서한이는
어땠다고요? 민정의 의견에 대해 그건 좀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니까 자, 5번도 지워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유준이의 말 볼까요? 38번 A번 대화 참여자의 발화 중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부분을 재진술하고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자, 재진술이라는 게 뭐예요? 앞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자, 유준이가 학생들의 실제 사용과 밀착된 이라는 말을 서한이의 이 말을 지금 여기서 반복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그럼 이제 B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남겨놓은 선택지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39번에 1번. 자, A에서 민정이는 B에서의 서한과 달리 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요거 39번에 1번은 우리가 B를 빼놨으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대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서한이도 생각, 요청, 이렇게 둘 다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39, 1번은 서한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민정과 서한은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써야겠네요. 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A에서 민정이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유준이 요청했다면 B에서 서한이는 글의 성격과 목적을 바탕으로 유준이의 건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민정이 잘 보세요. 자, 서한이가 요런 내용은 어때? 라고 하니까 물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또는 여기 유준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쌤이 지금 잘못 봤네요. 자, 유준이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라는 유준이의 질문에 대해 서한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던 경험으로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방금 뭐 했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한 것뿐이죠. 자, 유준이의 견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유준이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선택지가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자, 39번에 3번도 그럼 지워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스택지는 4번 스택지죠. A에서 서한이가 조별 과제의 성격을 근거로 민정이가 갖는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아까 위에서 봤고요. 이제 B. B에서 민정이는 자신의 구체적 경험을 근거로 서한이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자, 바로 이 주황색 형광펜. 전에 발표를 할 때 발표 대본을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 다음에 그것만 딸딸 외워서 발표했던 친구가 많았어. 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서한이의 의견, 수행평가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쓰자라는 이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39번에 4번이 적절한 답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준이 답 나올 때가 됐죠? 자, 38번에 3번 볼게요. 대화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점검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왼쪽 보세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요런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자라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 자신이 이해한 용어로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줬죠. 그런데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내용이냐?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자,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긍정적 활용 방식에 대해 학생 교육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문을 좀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자, 38번에 3번이 틀린 이유가 4번이 맞는 이유가 되네요. 자, 3번이 답이고 4번은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준이 대사가 몇 개 나오는데, 자, 여기는 연결된 선택지가 없으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여기 38번에 5번. 이번 대화에서 의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과, 자, 준비의 상황이 요거죠? 자, 자료를 좀 수집해보고, 그 다음에 쓰기 전략도 고민해보는 게 다음 모임 때까지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자는 게 다음 모임의 주요 활동. 자, 38번에 5번도 적절하네요.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와 40번 문제 두 개를 한번 묶어서 같이 지문 흐름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보면 기억이 나에 적용된 양상인데요. 아까 지문 중에 기억 밑줄이 있었죠? 민정이의 말 중에 서론에서는 좀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본론에서는 설득에 효과적인 내용을 좀 포함하자라는 요거에 맞춰서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41번에 1번. 서론에서 교장선생님이 해결해 주길 희망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자, 여기 요 부분이죠. 교장선생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학생 교육을 좀 해달라는 건의의 글을 쓰게 됐습니다. 라는 게 이제 41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0번 가볼까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생성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한다는 서한이의 말. 아까 이건 지문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화면에 따로 해놓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글에다 어떤 내용을 썼냐? 우리 반 친구들을 포함해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생성 인공지능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가 통계를 좀 찾고 그걸 글에 써보겠어 라고 해서 들어간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죠. 땡땡 개발원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부터 해가지고 여기 친숙한 대상이 되었습니다까지의 자료를 찾아서 글에 사용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 41번에 4번 먼저 볼게요. 자, 서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문제는 발표 대본을 생성형 인공지능 대신 쓰고 이를 암기해서 발표할 때가 있다라는 게 구체적 사례가 되네요. 자, 그 다음 40번의 B. 무조건 수용만 하는 사례를 맹신한 민정희의 말. 자, 이거는 이제 지문의 대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맹신해 얻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를 추가해봐야겠어라는 게 바로 이 문장. 자신이 읽지도 않은 자료를 복사하듯 제출할 때가 있다라는 게 이제 사례가 되겠네요. 자, 41번에 5번. 서론에서 학생들이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자, 이 부분이죠. 생성형 인공지능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 상황 제시 잘했고요. 그 다음 41번에 3번. 서론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관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당위성에게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사전 팝업 보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 개선을 하는 이유가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41번에 3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 이렇게 끝까지 읽어봤는데, 자, 서론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아까 위에 선지에서 봤듯이 어떤 사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한 문제 상황, 해결의 당위성, 이런 건 제시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제시하진 않았죠? 자, 그래서 41번은 뭐, 서론만 봐도 이미 여기서 2번이 적절하지 않구나를 걸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본문 가보도록 할까요? 자, 40번의 D,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서한이의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내가 좀 찾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제시된 용어가 바로 요 환각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제시했죠.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에 4번. 서론에서 생성 인공지능 사용 생긴 문제의 사례를 제시한 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미리 확인하고 왔습니다. 41번에 4번.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본론에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단점. 자, 단점도 여기 있어요. 환각이라는 현상이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항상 강조하는 거. 두 개의 앞뒤의 문구가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사례와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단점은 서로 관련이 없죠?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40번에 2.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한 정보 등 편향적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요 지문에도 보이죠? 편향된 시각이 담긴 정보라는 요 서한이의 말을 참고하여 자, 편향된 정보를 생성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겠다라는 사례가 바로 이거죠. 인공지능한테 광부 이미지 생성해줘 하면 남자로만 생성되고 간호사 생성해줘 하면 여자로만 생성되는 이런 부분들. 자, 요것이 바로 편향된 지식이다라고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3번 C 가기 전에 자, 여기 여러분들 색칠놀이 좀 할까요? 자, 요만큼. 좀 이따 42번 문제 풀 때 필요한 문장이거든요. 자, 요만큼의 문장 형광펜 좀 쳐놓고 42번이라고 표시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주황색 준비하세요. 자,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장점 활용하되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필요합니다. 자, 요런 화살표로 연결. 그 다음, 자, 밑으로 가서 요거 문제 해놓을게요. 맨 마지막 줄.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사고력이 신장됩니다. 여기까지 화살표 찍 연결해 놓으세요.
자, 41번에 5번 선지 먼저 할까요? 본론에서 학생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의 주요 내용과 자, 방금 여러분 형광펜 쳤죠? 비판적 수용 능력 길러야 되고, 사용자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제시. 자,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사고력이 신장될 거다라는 게 바로 효용, 쓸모 있음이죠? 자, 그럼 41번의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40번의 C 한번 볼까요? 자, 학습에서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장단점이 있다. 민정희의 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보시고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학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제시하겠어라고 했는데 여기 초록색 부분 보세요. 미국 세모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학습자의 기본 역량 습득을 방해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단점만 얘기했죠? 그러면 40번에 C가 틀렸네요.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단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거니까 자, 40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1번에 답 5번인 거 찾았고 남은 선지들 좀 볼까요? 자, 우리가 본론을 다 읽어봤는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종류가 구분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활용 사례 또한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41번은 5번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번. 자, 나에 들어갈 문구 찾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쌤이 42번 문제 풀 때 필요한 형광펜 좀 미리 거놓으라고 했죠? 자, 나의 문맥을 좀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해봐라. 근데 문맥이라는 게 글의 흐름이죠. 자, 여기 보면 글의 의미의 앞뒤 연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의 앞뒤를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라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에 들어간 이러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면에 해당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찾고 왔죠. 자, 이 문단에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사실 이 문단의 핵심이 바로 요거죠. 그 다음 3문단 보면 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재구조해야 된다. 사실 요게 또 3문단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거 두 개 묶어서 만든 스택지가 바로 2번 스택지거든요.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진위 확인하고 이 내용은 자신의 생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자, 요게 바로 답인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볼게요. 자,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 되는데 1번, 3번, 5번은 3문단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재구조화하다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은 2문단에 해당하는 그 교차 검증의 과정이라는 내용이 비슷하게라도 보이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어떤 능력과 관련된 용어로 정리된 건 2번이다. 42번의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세트 43번부터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비평문에 초고를 쓸 때 이 글쓴이가 이렇게 스스로 내용 생성을 위해 질문을 5가지를 던졌어요. 자, 하나씩 연결해 볼까요? 자, 광고의 개념, 그 다음에 광고의 실제 사례, 내가 좀 제시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시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영향력자를 통한 광고, 아마 인플루언서일 거예요. 인플루언서 광고란 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개념은 잘 제시했는데, 그런데 실제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자, 영향력자의 광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영향력자를 이용한 광고는 전통적 광고에 비해 비용이 적고 효과는 좋다. 이게 이유죠? 자, 그러면 사례는 아마 요 부분 어딘가에 이렇게 써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지금 요 검정색 블록 들어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요거 사례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구나라고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답은 답이고 리을과 미음은 또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콘텐츠 이용 습관을 지닌 청소년들이 앞부분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청소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이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더구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도 많다. 그래서 일방적인 정보만 노출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기 어렵다. 자, 이게 바로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이요?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4번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글에 활용하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4번은 글의 흐름으로 갑니다. 자, 자료 3을 어디다가, 자, 자료 3은 중심 화제의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심 화제의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전문가가 생산한 자료다. 자, 여기 보세요. 쌤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인 블로그는 글에서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자료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자료 3을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장문의 목적으로는 맞습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인플루언서의 광고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이번엔 44번에 5번 선지 볼까요? 자, 이번엔 자료 5를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료 5를 활용하는데 인기 영향력자를 다루고 있어서 중심 화제의 효과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자료 5 보면 활동 분야별 인기 영향력자의 시기별 변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시기별로 인플루엔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글에서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이 아니라 연관이 없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료는 매년 발간되는 자료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C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활동호가 매년 발간되는 연리의 보고서 자료인데 그래서 21년도 자료를 쓴다는 건 이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자료는 최신 자료일수록 좋은 자료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44번에 5번은 좀 틀린 게 맞네요. 효과성과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yes가 아니라 no라고 요 표에 제시가 돼 있어야 하고요. 자료 5는요. 자, 요게 yes가 아니라 no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여러분들 표에 있듯이 no, 아니요라고 이렇게 제시돼야 되죠. 자, 그래서 44번에 5번은 얘가 틀렸네요. yes가 아니라 요 자리에 no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4번 선지 보도록 할까요? 자, 자료는 중심 화제에 대한 기업 예산 증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 4는 예산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으니까 정보의 출처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어디서 만든 자료인가요? 자, 신문 자료죠. 우리가 보통 신문 매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해주죠? 자, 그런데 신문이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C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C는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가라는 판단 기준에서 이 신문 자료가 지금 2026년인데 2019년 자료죠. 그러면 너무 옛날 자료죠. 그러면은 자 이제 표로 정리해 보면 4번 스택치. 장문의 목적에 부합하고 출처는 믿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다? 최신의 정보라 보긴 어렵다. 자, 그래서 맞는 표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 1번과 2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자료 1은 중심화제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사례다. 자, 여기 인플루언서의 광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 출처도 믿을 수 있고, 글의 주제에도 잘 맞는 자료죠? 자, 그래서 모두 yes, yes. 그렇다, 그렇다로 표가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2번 자료 2. 자, 중심 내용은 광고가 청소에 미치는 내용이고 이것도 출처가 학회 연구 논문이니까 매우 신뢰성 있죠? 자, 그러면은 생산자의 전문성을 믿을 수 있는 단체에서 만든 자료니까 A와 B에 모두 그렇다. yes, yes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이 이제 A 부분, 마지막 4문단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고려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답부터 볼게요. 청소년의 콘텐츠 이용 성향으로 인해 비합리적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3문단에 제시됐대요. 자, 우선 그게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되죠? 자, 쌤이 여기 화면에 해놨는데, 자, 3문단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넘어가는 콘텐츠 이용 습관을 지니고 있어서 광고 표시 확인을 안 한다. 그리고 또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자, 3문대 언급한 요 콘텐츠 이용 성향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년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내가 좀 A 부분에 써야겠다라고 해서 쌤이 미리 굵은 글씨 표시해놨는데 여기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매체 문해 교육력 해야 된다, 소비자 교육해야 된다처럼 교육적 방안을 잘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답이 5번인 건 이해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답이 아닌 것들 한번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A를 읽어봤을 때 45번의 1번처럼 누리 소통망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5번의 2번, 영향력자에 의한 광고가 더 효율적인 원인을 청소년의 성향으로 부각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문단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에 3번. 자, 누리소통망의 리뷰 사이트 정보를 신뢰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내용은 이 문단에 있긴 있어요. 아까 쌤이 표시하라고 했어야 되네. 깜빡했네요. 자, 여기 이 문단 보면 요 부분. 온라인 소비자 74%는 누리소통망 정보를 신뢰하고 70%는 후기를 볼 수 있는 리뷰 사이트 정보를 신뢰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 이 문단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을 굳이 맞는 말로 고친다면 이런 영향력자를 이용한 광고를 비판해야죠. 매체 정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자를 이용한 광고를 비판하고 수용해야 되니까 45번에 3번 함정이 있죠. 자,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45번에 4번. 청소년들이 영향력자형 광고를 진짜 경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문단이 아니라 1문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표시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 1문단 보면 이 부분. 특히 청소년들이 영향력자 전달 콘텐츠를 진짜 경험 받아들인다라는 건 3문단이라 지금 이 1문단에 보이죠? 자, 그래서 틀렸기도 하고, 그 다음,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광고를 구별하는 소비자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45번에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 정답이 5번인 거 이제 확실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완성 1강 첫 번째 강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